안녕하세요. 잡초근성의 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신문에 아주 도배가 된 일이 있었죠.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 사건이 있은 지가 얼마 안 지난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같이 한번 뉴스를 들여다보고 전기차가 왜 화재가 나면 무섭고 어떻게 해서 화재가 계속 나는지 또 전기차주와 전기차주가 아닌 사람들 간에 지금 입장 차이가 아주 대립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뉴스는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해당 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이 홀랑홀랑 다 타버렸어요. 아주 전쟁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벤츠에서는 막 사장까지 나와가지고 뭐 대책을 내놓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가 크게 확산됐던 그런 사고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전주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시는 이 사진, 기아 니로 EV 해당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그 해당 지하주차장에는 2420대가 있었는데 아주 아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다행히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화재가 크게 확산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 화재에 대한 내용은 10월 9일 새벽 3시쯤에 전라북도 전주시 한 아파트 단지 지하 4층에서 불이 났대요. 상당히 지하 깊숙한 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화재 차량은 기아 니로 EV 차량입니다. 어찌됐건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소방서에서는 특수 진압차와 그 다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 34대, 소방 인원 84명, 엄청난 인력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불을 껐다고 해요. 이미 소방서에서 도착을 했을 때는 차가 절반 정도 홀랑 탄 상황이었는데 정말 정말 다행인 거는 스프링클러가 작동 중이어서 옆으로 불이 크게 번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얼마만큼 컸냐면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이번에 난 전주시 화재 사건이고요. 오른쪽이 인천 화재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주시 화재 사건을 보시면 사진 우측에 흰색 차량 보이시죠? 보면은 그을리거나 그런 거 없이 멀쩡해 보입니다. 물론 뭐 분진 같은 건 좀 날렸겠죠.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인천만큼 화재가 크게 번지진 않았으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기차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나고 무섭냐? 일단은 전기차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가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위 배터리당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얘가 하나의 통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충전을 할 때 과전압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빼서 쓸 때 과방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충전이나 방전이나 지가 가만히 있거나 어찌 됐건 셀 내부 온도에 어떤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된다든지 셀 간의 연결이 끊긴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변수로 인해서 화재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배터리 옆에 뭐가 붙냐면은 BMS란 장비가 붙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BMS는. 이 BMS가 온도라든지 충전값이라든지 방전값 여러 가지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BMS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 해주는 건데요. 아무리 이 장비가 있다고 한들 각 셀마다 전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만든 셀이든 한국에서 만든 셀이든 불량률이란 게 있을 수가 있고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얘가 이상하게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디선가 반응이 나서 폭주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시작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폭주가 시작이 되면은 온도가 1000도를 넘어간 상태로 물을 부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그 위로 막 물을 뿌리고 있는데 물을 맞는 와중에서도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입니다.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해서 앞선 제가 사진 있죠?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을 보게 되시면요. 여기 펜스들 막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이 펜스로 막아놓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아예 차를 물에 잠기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위에서 단순히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을 부었다.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열폭주가 지금 무서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다. 충전기가 물려있든 물려있지 않든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만 났으면은 뭐 저거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였겠구나. 아니면은 정말로 어쩌다 하나 있는 불량이었나 보구나 할 텐데, 지금 짧은 시간을 두고 화재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일반인은 전기차를 왜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왜 지하에서 이걸 하냐? 전부 다 지상으로 끌어올려버려라.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상에서 충전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일반 차하고 섞여서 충전하게 하지 말고 아예 한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전기차 니들만 타고 우리한텐 피해를 주지 마라. 그리고 전기차는 시한폭탄이니까는 우리 주변에서 최대한 눈에 안 거슬리게 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니네 혜택 봐서 차 산 거 아니냐. 막말로 니네 차 살 때 국가 보조금 받지 않았냐. 그 보조금 무슨 돈이냐. 세금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보고 샀으면 불편함이 이렇게 나왔어도 감수해라. 그 돈으로 니네가 산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솔직한 일반인의 심정이고, 전기차주분들은 야, 국가에서 사래매. 그러니까는 보조금까지 준 거 아니야. 국가에서 판매를 장려를 했잖아. 그래서 난 샀어. 제조사에서도 안전하다고 해서 산 거야. 인증 다 받은 거라며. 내가 무슨 잘못인데. 안전하다고 해서 샀고 나라에서 사라고 해서 산 건데 나 공짜로 산 거 아니다. 이거 보조금 받았어도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다. 불편함을 나한테 감수를 하라고 할 거면은 나한테 말하지 마. 국가한테 얘기를 해.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불편함 감수할 생각 없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전기차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전기차주들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불량품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반인 분들은요, 국토부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안전을 확보해라. 세금을 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냐. 내가 낸 세금인데, 내연기관에도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감수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주던지, 야, 이건 좀 아니다. 키포인트는 뭐냐? 이거에 대한 책임과 눈치를 봐야 될 거는 국가지, 전기차주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기차주는 억울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일반인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이건 항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국토부나 이쪽에다가 항의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사안이죠. 전기차주분들은 몰라. 야, 법적으로 뭐 아무 이상 없잖아. 내가 지하에서 충전을 하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가 말든가.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인증한 차량이니까 전기차주분들도 국가에다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전부 다 지상으로 끌어올려라. 어찌됐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책임도 보상도 국가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단순히 내연기관 차주들하고 전기차 차주 둘이서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고요. 두 쪽 다 전부 국가의 명확한 책임과 어떠한 후속 조치를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뭐 할 거예요. 합법적으로 산 차고 우리 일상생활이 이미 많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국민들끼리 싸우면 뭐 할 겁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셔야죠. 국가에서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저번 인천 화재 사건 때 국가에서도 뜨끔했나 이러한 후속 조치를 내놨었어요.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야, 이번 건은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였어. 우리 한국 배터리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니까는 자, 전기차 니네들 어디 배터리 쓰는지 공개해. 이렇게 국토부에서 법안을
의무화하게 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기아 니로 EV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이제는 어디 배터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많이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건 좋은데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죠. 그 보조금 세금으로 나가죠. 또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금으로 내죠. 그러면 내연기관 차주들은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을 왜 전기차주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데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쓰이냐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낸 세금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지 왜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봅니까? 이거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왜 세금 지원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말로 공장 굴뚝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나 가스 배출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밖에 세금을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형평성에 맞게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재 사건이 연달아 나면서 일반 차량이든 전기차 차량이든 국가의 책임을 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늘 인명피해 없이 큰 재산피해 없이 모든 사건들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각종 사고나 사연이 있다면 잘 인터뷰하도록 할 테고요.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뜻하지 않은 행운 찾아들 거라 제가 감히 예견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